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단군 조선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1대 단군, 그리고 2대 부르단군 때 이야기, 홍수, 그 다음에 3대 가륵단군 때의 가림토 문자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몇 가지 보충하면서 단군 조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단군세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태백일사의 사만관경 본기를 같이 비교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진서의 근거, 사료 가치가 높은 것들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이렇게 1000개 이상의 그런 어떤 가치, 근거들을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찾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겁니다. 전문가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도 이렇게 환단고기 역주본이라든지 이게 공부를 하시지만은 나는 고구려 국본기를 좀 중심적으로 좀 열심히 파봐야 되겠다. 고구려 국본기는 고구려에 관한 부분의 어떤 사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사기의 고구려 국본기를 보시든지 해가지고 고구려 전문가가 되신다든지 또는 발해 그렇게 해서 발해 대진국 전문가가 이렇게 되시는 것도 전문 분야를 가지시는 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라별로 해서 어떤 전문가가 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대 부르단군 시절의 편발개수라고 했습니다. 이 편발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발할 때 쓰잖아요. 머리를 따았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따서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허목 선생 16세기 이제에서 17세기 허목 선생은 동사에서 단군세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단군세가니까 이게 단군 시절이잖아요. 남자 여자 모두 편발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남녀 개 편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정조 10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은 편발개수 제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편발개수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 시절에 부르단군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종희의 수산집을 보면 이건 1803년이죠. 단군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군장이 없어서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금수와 더불어 무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단군이 백성들을 편발개수하여 교화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군 때 머리를 그냥 흐트러뜨린 것이 아니라 편발개수를 시켜서 교화를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종휘의 수산집에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단군 시대에 뭔가 편발이라든지 아니면 편발개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특정해서 부르단군 때라고 나오진 않죠. 1929년 대동상황에서도 편발개수라는 것이 이렇게 단시 조선기에 나오고 1947년의 조선 역사에서도 이 단군 조선 때는 머리를 따서 머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수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단군을 신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학계에서는 단군 시절에 무슨 제도를 두었다 이런 것을 실제로 문헌에 있어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군세기 부르단군 3년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묘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계묘 3년 9월에 조칙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머리칼을 따서 머리를 덮게 했다. 편발개수의 제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군조에 보면은 그런 제도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 시민 역사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자료를 뒤져보고 하면은 거기에서 지금의 학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계는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홍산문화에 출토된 남신상을 보면 여기도 편발개수 형태라고 합니다. 머리를 따았죠.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덮는 어떤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봉박물관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나오는 이 편발기수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나 기존 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기록은 동사, 좀 전에 보셨던 동사, 승정원 일기, 대동사강 조선역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을 비교해서 문헌을 비교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말이에요.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들을 중국에 있는 문헌과 일본에 있는 문헌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이 환단고기 내용이 맞구나라고 하는 내용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뭐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찾지 않고 아 그런가 보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짤막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단군 시대에서 모든 문화가 나왔잖아요. 환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댕기머리의 유래는 초대 단군 왕건까지 유래한다. 댕기머리라고 하잖아요. 이 댕기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서 왔다. 단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단군 왕건께서 돌아가시니까 모든 백성이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고 단기를 받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며 항상 단군 왕건의 덕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기에서 댕기머리가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걸 나열할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시래라든지 여러 가지 부르단지 이런 풍습들이 전부 다 단군 시대 또는 배달 시대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래의 어떤 그런 문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학계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고시래 하면은 고수라는 뭐 부자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 이 문화의 어떤 뿌리도 보면은 환단 시대에 유래한 것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